2014학년도 시험부터 서답형으로 바뀌었고 두 번의 최종 탈락과 두 번의 합격을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답안 작성 방식, 넓게는 답안 작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요소가 시험의 합격에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탈락했을 때와 합격했을 때를 비교하면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 공부량은 두 번의 채탈 때가 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의 최합은 두 번의 채탈 이후 답안 작성 방식 혹은 답안 작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제가 몇 가지 고민한 내용을 반영하여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의 성적이 괜찮았고 2021학년도 시험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시간이 끝나자마자 복귀할 내용을 답안지에 적었던 내용 그대로 다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적용했던 답안 작성 방식 또는 답안 작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2021학년도 제 복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안 작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채점 방식과 배점입니다. 임용은 한 문항을 세 분이서 채점을 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이고 문항의 최소 배점은 1점입니다. 그럼 배점이 1점인 문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1처럼 3명의 채점자에게 1점씩 받아 실제로 1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응시자 2처럼 3명 중 2명에게만 1점을 받아 대략 0.6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실력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답안 작성 요령의 차이일 수도 있죠. 저는 이 작은 점수차가 모여서 4에서 6점까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근거하여 답안 작성 방식과 시간을 투자할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답안 작성 방식 혹은 답안 작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 2가지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문제를 명확히 읽고 조건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항상 이 부분을 떠올리며 이미지 트레이닝 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답을 써야 된다.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초수나 재수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여 아는 내용을 쓰는 거였습니다. 특히 예상했던 주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조건에 맞지 않고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만 답으로 쓴다면 당연히 점수가 까이겠죠. B형 1번 문제 복기를 보겠습니다. B형 1번 문제 발문을 보면 기억리언에 들어갈 말을 자료의 예를 활용하여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복기를 보시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답을 보면 그 자료의 예를 활용하지 못했죠. 그렇게 시험을 보고도 쉬운 문제니까 빨리 답 쓰고 넘어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1점이 날아간 거죠. 절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B형 9번 문제 복기를 볼게요. 이 문제 작성 방법의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보적인 측면에서 서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보면 이를 통해 상대 측이 수용 가능한 부분과 수용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라고 쓰면서 이 조건에 있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 장점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놓치지 않은 나름 잘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오답을 쓰는 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 경험상 2점에서 3점 정도 실수로 나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5점 이상 실수로 나가면 합격에서 멀어져 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배점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임용 채점과 관련해 배점을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점이 없는 내용은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론, 문법 문제에서 단순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최대한 배점이 있는 답안만 작성하고 넘어갔습니다. 종종 답안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구구절절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0.5나 0.25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묻지도 않은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시간 낭비겠죠.
시간이 중요한 시험에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연습 과정에서 배점을 소수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실전보다 타이트한 상황에서 연습을 위한 것이겠죠. 임용의 최소 배점은 1점입니다. A형 6번 문제 복기를 보겠습니다. 문법에서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인데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참고해서 1의 어근들의 품사 두 가지를 쓰라는 거고, 두 번째는 2의 어근들의 의문문적 조건 쓰고 이의 예에 있는 접사가 니은, 지배적 접사에 해당함을 품사 정보를 이용하여 서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복기 답안을 보면 정말 묻고 있는 것만 짧게 이렇게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답안지로 보면 이 분량은 두 줄이 꽉 차지 않은 분량입니다. 근데 저는 4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분량 때문에 불안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면 안 되겠죠. A형 8번 복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작성 방법 첫 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복기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짧게 두 가지의 방법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 사고구술법의 개념이나 특징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구절절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점이 없는 내용은 쓸 필요 없는 것처럼 배점이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얻어야겠죠. 부족한 답안이라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답인 것 같긴 한데 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온점을 다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물었을 때 답을 나열한 경우라면 가장 첫 번째 위치한 내용만 채점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쓴 내용이 점수를 받기에 애매하고 그 다음 내용이 적절하다면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A형 8번 복기를 또 보시면 여기 작성 방법 첫 번째 앞부분에 기억의 교육적 의의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과정평가인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처음에 기억은 학생의 쓰기 능력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얘도 뭐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에 여기 뒤에 구체적인 학생 능력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내용을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적었으니 저는 확실하게 온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형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작성 방법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 이론의 관점에서 니은 활동이 지닌 의의를 다른 모둠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니은의 의의는 다른 모둠과 소통하며 그 소통에서 의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를 적었는데 뭔가 더 완벽하게 하고자 뒤에 수용자를 반영하여 광고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하나 더 적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으로 조금씩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국어 임용에서 고득점을 받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영역 중에서 비중도 가장 크고 교육론이나 문법은 공부량이 누적됨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력권으로 갈 수 있지만 문학은 정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이 요구하는 답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시험이니 더더욱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출제하신 분과 텔레파시가 통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학은 작품 해석 능력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작품 해석 능력을 묻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생각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문학 영역에서 어려운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 최근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학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시간이란 조건 속에서 작품의 본문을 읽고 답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에서 명확한 답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최대한 상식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A형 4번 문제는 아직도 명확히 답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답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많이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뭐 고민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답인 기쁨과 슬픔을 적었습니다.
제가 가채점한 결과보다 실제 점수가 4에서 5점 높게 나왔는데 이 문항이 정답으로 허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출제자는 절대 기쁨 슬픔을 정답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 허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답안과 더불어 보편적인 답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용 채점 과정에서 답안이 허용되는 것은 그 내용의 타당성보다는 보편성이 있다고 그동안 느꼈습니다. 특정 내용의 오답을 적은 수험생이 많다면 채점 과정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2016년 A형 7번 문제나 B형 1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채점 점수와 실제 성적을 비교했을 때 허용된 것 같았습니다. 문제의 답안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다수의 답안이라 허용된 것 같은 경우죠. 반대로 타당한 답이라고 해도 많은 수험생이 쓰지 않았다면 허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애매할 경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답안을 쓰는 것이 좋죠. B형 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와 나의 서술 방식상의 특성을 비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확실한 느낌이 오는 답이 없어서 일단 다른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다시 봤을 때 인물 제시 방법이나 서술, 묘사,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판소리 사설체도 생각이 났지만 발문 조건처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 시간도 없었지만 문학은 학부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답으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답안이 많이 나와서 허용될 수 있다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건 시간이 가능하다면 지문의 내용을 최소 하나씩은 인용하자입니다. 이것도 특히 문학 답안 작성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인용하거나 특정 단어를 찾는 게 조건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조건과는 별개로 인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채점자가 채점할 때 인용이 되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안이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고 채점자가 판단할 때 문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생각을 하여 점수를 잘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용하지 않고 시험 봤을 때와 인용을 하고 시험 봤을 때 가채 결과보다 실제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좀 예전이긴 하지만 2012학년도랑 2013학년도 2차 논술형 시험을 보면서 인용을 했던 애가 인용을 하지 않았던 애보다 가채보다 실제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험 본 친구와 답안을 비교했을 때도 인용을 한 쪽이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인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B형 4번 문제 복기를 보시면 여기 합쳐서 몸에 젖어들고 몸이 나무와 같아진 느낌. 이거 조건이 없지만 제가 인용해서 적은 부분이고 여기 밑에도 철로가 생겨서 솜과 매연이 나는 이것도 제가 인용해서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건 2번에서도 산은 그리워하는 곳 그리고 인간들이 싸우고 앙상한 사람들 얼굴이 있는 곳 이것도 답을 인용을 통해서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B형 7번 문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모셔 같이 내용을 인용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앞서 조건에 없는 건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외입니다. 인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점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민했던 답안 작성 방식 또는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